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1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일주일 만에 방송에 복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미국 주식 뉴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유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제가 쉬는 바람에 뉴스를 많이 놓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성장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닝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성장 주식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많이 인기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다면 성장 기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다렸다가 결국 이 성장 기업들이 완벽하게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성장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8월 8일 오전에 어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2분기 논갭 EPS가 마이너스 0.01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한 4센트가 모자랐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3센트였죠. 따라서 논갭이긴 하지만 흑자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나왔다.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죠. 자, 매출을 보시면 473밀리언이 나왔는데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25.9% 성장한 모습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29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좀 좋지가 않았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5% 넘는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도 고무적이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도 넘어섰죠. 여러분들 참고로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CEO가 앞으로 향후 3년 5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을 30%씩 평균적으로 증가시키겠다,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30%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분기에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 474밀리언에서 475밀리언을 가이던스로 안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보시면 505거든요. 따라서 전망치보다 많이 떨어지구나 하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Adjusted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이익이죠. 영업순이익을 보시면 54에서 55밀리언, 그래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2022년 1년의 피스컬 이어 전체 회계연도를 보시면요, 지금 기대치가 매출 같은 경우는 1.9빌리언에서 1.902빌리언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1.98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은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매출의 결과를 올 한 해 동안 보여줄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Adjusted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1에서 343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그 어닝을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이 25% 이상 성장했다는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5일 동안의 차트인데 좀 주가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팔란티어의 주가는 어느덧 $10 밑으로 떨어져서요, 9.2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폭등한 성장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의 어닝을 좀 보시면요, 2분기 논갭 EPS가 0.00, 우리가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34.5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53.9%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7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좀 독보적이죠. 지금 현재 시장이 전방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금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53%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2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3분기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250에서 251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컨센서스가 246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다. 빚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논갭 인컴 per share, 즉 EPS죠. EPS가 0.00에서 0.01이니까 1센트 정도 플러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컨센서스는 0.01입니다. 따라서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자, 2022년 전반적으로 1년치의 전망 아웃룩을 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968에서 972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958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넘어서는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EPS는 0.03에서 0.04인데 컨센서스는 0.03이기 때문에 어닝 역시도 결국 일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올 한 해 동안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뭐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성적을 발표하면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지난 5일 동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플레어뿐만 아니라요. 최근 들어서 그 사스 종목들이 이 리세션의 영향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성장을 보여주는 종목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 데이터독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2020년에 잠깐 투자를 하다가 빠져나간 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주는 툴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데이터독의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73.9%라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 좀 가깝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어닝 결과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게임 엔진을 제공하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2분기에 논갭 EPS가 마이너스 0.18입니다. 18센트가 적자가 난 거죠. 그런데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3센트가 오히려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21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어닝 결과는 좋았다. 자, 매출을 보시면요, 297.04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2 밀리언이 모자랐거든요. 따라서 매출의 전망치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어닝의 전망치는 넘어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비용 관리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8.6%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성장 주식이 8.6% 성장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 향후 3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 30% 정도의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85개의 그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제 고객사 중에 10만 달러 이상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을 공헌한, 따라서 좀 규모가 있는 이런 고객사의 수가 1085개사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1년 전에는 888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고객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달러 베이스 넷 익스펜션 레이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달러 베이스 넷 익스펜션 레이트는 뭐냐면 작년에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공헌을 했는가, 이 부분을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121%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작년에 만약에 그 100개 기존의 고객사가 뭐 100억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1억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42%라는 굉장히 놀라운 달러 베이스 넷 익스펜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기존 고객들이 공헌하는 레비뉴가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 매출이 315에서 335가 나와 있는데 컨센서스는요 346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많이 미치질 못하죠. 자, 그리고 1년 전반적인 매출의 가이던스는 1.3 빌리언에서 1.35 빌리언이다. 자, 그 전 분기에 안겨주었던 전망치는 1.35에서 1.425였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가이던스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컨센서스는 1.36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의 실적을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자, 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난 5일에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9월 9일 오후 4시에 어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3%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 플러스 스퀘어,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자, 2분기 갭 EPS가 2달러 43센트, 적자보다 한참 위로 올라간 흑자를 기록했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79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흑자 기업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건강한 어닝을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59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52.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8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그렇고 매출의 결과도 그렇고요. 굉장히 건강한 성장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이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장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토탈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따라서 전체 결제 금액이죠. 전체 결제 금액이 30.2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3.9% 성장을 했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이라는 것은 전체 거래 금액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거래 금액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 26.2% 성장을 했다. 따라서 지금 메르카도 리브레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핀테크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 쪽에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성장 동력으로 계속해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성장을 밀어줄 가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현재 주가는 995.50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봤던 메르카도 리브레의 어닝 결과는 8월 3일 날 발표됐으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블록입니다. 스퀘어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블록 같은 경우도 8월 4일 날 어닝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2분기의 논갭 EPS가 0.18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센트가 더 나왔죠. 따라서 스퀘어는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4.41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8%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80밀리언이 더 나왔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는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넘어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성장 주식인 스퀘어, 즉 블록이 마이너스 5.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성장 추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의 매출을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 베이스드 레비뉴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레비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48 빌리언을 만들어냈고 작년과 대비했을 때 20%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서브스크립션, 즉 이제 구독비를 받는 구독 모델인데요. 구독 모델 그리고 서비스의 바탕을 준 매출은 1.09 빌리언이 만들어져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60% 성장했습니다. 자, 따라서 스퀘어의 매출의 원천이 되는 두 개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즉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는 부분 그리고 구독비를 받는 부분 둘 다 살펴봐도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 20%, 플러스 60%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의 성장이 마이너스 5.8%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블록의 그 어닝 결과를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블록에 들어와서 제가 어닝 결과를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 매출은 2.62 빌리언이 나오고 작년 대비했을 때 34%가 성장했다라고 찍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매출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블록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구독 모델 그리고 수수료 모델에서 들어오는 매출은 오히려 작년 대비했을 때 34%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이 떨어진 이유는 유일하게 비트코인의 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관점에서 보면 스퀘어의 성장 추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그로스 프로핏, 즉 총이익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작년 대비했을 때 총이익의 성장률이 29%가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스퀘어는 지금 계속해서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총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블록에 투자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가장 커다란 이 지표가 되는 투자의 그 지표는 총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스퀘어는 30%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어닝 결과 역시도 핀테크 기업입니다. 업스타트인데요. 업스타트가 최근에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자, 2분기 논GAAP EPS가 0.01, 다행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닝의 전망치보다는 7센트가 모자랐잖아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고요. 자, 매출 같은 경우는 228.1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했을 때 17.6%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7.14 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바로 3분기에 대한 전망인데요.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170 밀리언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 246.58 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넷 인컴, 즉 순이익을 보시면 마이너스 42 밀리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든 이번 분기까지는 플러스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드디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 부분이 좀 커다란 타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업스타트의 어닝 결과는 8월 8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8월 9일 장에 주가가 11%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거시 경제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 거시 경제에 많이 흔들리는 기업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거시 경제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좀 주가의 반등이 커다랗게 나타날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숏 인트레스트, 즉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35%가 지금 공매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나중에 호재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이 바로 업스타트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있죠.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공매도가 높아져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 공매도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존버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닝 결과는 디지털 광고계의 강자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프리장에서 16.55%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발표됐겠죠. 자, 2분기에 논갭 EPS가 0.20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흑자 기업이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377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대비했을 때 34.6%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광고계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 경기가 둔화될 때 많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비용이 바로 홍보 비용입니다. 마케팅 비용 그리고 광고 비용을 많이 절감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트레이드 데스크의 매출이 34.6% 성장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11.8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3분기의 전망치를 보시면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385 밀리언 정도를 지금 가이던스로 던져줬는데 시장의 전망치는 382입니다. 자, 그리고 어저스티드 에비타 같은 경우는 140 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내면서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해낼 것이다. 따라서 순이익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성장이 아직까지도 35%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향후에 3분기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건강한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16%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어닝을 발표한 성장 주식에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어닝 결과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다 임상 실험에 지금 관련돼 있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내년 정도는 돼야 구체적인 매출이 잡히기 시작한 이런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어닝 결과를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향후에 이 임상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향방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공매도율을 보시면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는 10%가 좀 넘어가는 공매도율을 가지고 있고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15% 정도의 공매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결국 좋은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이러한 공매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그 기간이요, 앞으로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잘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방송을 쉬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못했던 많은 성장 주식들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어닝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장 주식들, 테크 주식들의 어닝 결과를 매 분기마다 함께 점검할 수 있는 미주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